화날 때, 분노를 참기 힘들 때 이렇게 하라.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은 자기 통제력과 내적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몇 번 깊게 숨을 돌리세요. 이는 감정을 안정시키고 신체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의 감정을 인지하고 받아들이세요. 화가 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해 보세요. 이를 통해 자기인식과 자기 이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여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를 통해 감정의 격렬함을 진정시키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하세요. 화가 날 때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자신에게 용서와 이해를 베풀고 안정과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을 찾으세요. 이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운동, 명상, 친구와 이야기하는 등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을 해소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상황에 대한 조절력과 대응력이 높아지며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가라앉히는 것은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시간과 실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날 때는 호의와 이해를 가지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십시오. 화날 때는 호의와 이해를 가지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대화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정중하게 들어주세요. 이때 편견이나 예단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듣고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추세요. 화를 내는 이유는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더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제거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을 비교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이를 통해 다른 시각과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세요. 그들의 의견과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호의와 이해를 가지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것은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황을 평화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한 행동과 말은 후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성급한 행동과 말은 종종 후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화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진정하려는 노력을 하세요. 호흡을 조절하는 것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분노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짧은 휴식을 취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의 기복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성급하게 반응하기 전에 상황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기 위해 시간의 여유를 가지세요.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조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의견을 고려해 보세요. 이를 통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난 감정을 표출하기 전에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갈등을 완화하고 상황을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날 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대안을 탐색해 보세요. 감정이 고조될 때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피하고 대신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급한 행동과 말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후회와 불필요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를 참는 것은 어렵지만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화를 참는 것은 어렵지만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감정에 휩싸일 수 있고 모든 말과 행동이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은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며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화가 날 때 자기 통제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여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냉정하고 균형 있는 상태로 내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급한 대응보다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는 급박한 결정이나 말을 삼가고 상황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보세요. 화가 날 때는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이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대신 상황을 잘 다루고 타인을 존중하며 상호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세요. 화를 참는 것은 의미 있는 대화를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측의 이해를 도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상대방과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상호 간의 이해와 희생 없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상황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은 지혜롭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이 화를 더 키웠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고찰해보고 앞으로 화난 마음으로 행동할 때는 그 행동의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바람직한가? 화난 마음으로 행동할 때는 그 행동의 결과를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화를 가지고 행동할 때는 감정에 휩싸이기 쉽고 그로 인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동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화를 내며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해 보세요. 그 행동으로 인해 어떤 영향이 생길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 결과가 진정으로 바람직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해당 행동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후에 후회할 만한 행동이라면 현재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 나은 해결책이나 대응 방식을 찾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해당 행동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과 일치하는 행동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에 대한 평가와 내향적인 성장을 고려하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화나 있을 때에도 결과와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며 신중한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지속적인 자기 관찰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내적인 성장과 상황의 조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질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정신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기분이 나빠질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정신을 가다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호흡은 우리의 감정과 신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은 긴장을 풀고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정신을 가다듬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몸을 편하게 해주세요.
자세에 힘을 빼고 몸을 느슨하게 해야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코를 통해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몸이 팽팽해지지 않도록 가슴과 복부가 자연스럽게 팽팽해지도록 하세요. 호흡이 깊어질수록 긴장이 풀리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들이마신 숨을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내쉴 때도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몸과 마음을 느긋하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호흡이 천천히 이루어질수록 긴장이 풀리고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세요. 불안, 화,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이 지나가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이러한 호흡 연습을 통해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분이 나빠질 때 자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호흡이 자연스러워지고 순간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를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과 관용으로 가득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화를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사랑과 관용으로 가득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도 사랑과 관용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서로의 갈등이 해소되고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용은 용서와 이해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각자의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용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한계와 실수를 받아들이며 상황을 너그럽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관용을 품은 마음은 분노와 적대감을 더 쉽게 통제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행동한다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화해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 관용을 넓게 퍼뜨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적으로 풍요로워지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잠재우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랑과 관용을 품은 마음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실천과 깊이 있는 내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인정과 관심을 베풀면 그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인정과 관심은 상대방의 내면에 다가가고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갈등이나 분노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세요. 그들이 왜 화나고 분노하는지에 대해 깊이 들어가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인정해주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문제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과 소통하고 대화할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진지한 관심과 리스닝 스킬을 발휘하여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환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상호 존중과 배려를 베풀어 주세요. 그들의 감정을 경시하지 않고 그들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관심을 표현하며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모델이 되어 주세요. 자신이 부드러운 태도와 관심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그 영향을 받아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기 쉬워집니다.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상대방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인정과 관심은 상호작용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효과를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환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화를 품고 있는 동안에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와 화난 감정은 판단력과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상태에서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분노의 정도가 가라앉은 후에 판단을 내리는 것은 더 신중하고 명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분노가 가라앉으면 감정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가 가라앉은 후에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접근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분노와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시간을 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은 후에는 자기 관찰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돌아보세요. 왜 화났는지, 어떤 요인들이 감정을 일으켰는지를 이해하고 반성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화가 가라앉은 후에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과 판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는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정적인 흐름을 조절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날 때는 차분하게 생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좀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화난 상태에서는 감정이 우선하게 되어 객관적인 판단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신체와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화가 날 때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감정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감정의 원인과 영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화가 날 때는 비판적인 사고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 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감정이 가라앉고 명확한 정신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하세요. 필요하다면 타인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위의 접근 방법을 통해 화를 다스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도록 노력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화를 진정시키고 상황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